39살이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고 조정의 핵심 관리로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흔이 되기 직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57에 돌아와 64까지 7년을 더 살며 자신의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40의 좌절이 60의 완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산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40의 모든 것을 잃었나요? 50의 좌절을 겪었나요? 60에 새로 시작하고 싶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산은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미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지. 지금은 포기하고 사는 거야. 하지만 다산정약용은 39의 모든 것을 잃고 마음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좌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산의 마음부터 60까지 25년의 인생 역전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798년 다산정약용 38살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는 핵심 관리, 곡산부사로 재직 중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실천하고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은 다산을 매우 아꼈습니다. 너는 나의 개혁을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산의 앞날은 밝았습니다. 30대 후반에 이미 부사까지, 40대에는 더 높은 자리에, 50대에는 정승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798년 6월 정조대왕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습니다. 다산의 나이 38, 든든한 후원자를 잃었습니다. 정조 사후 노론이 집권했습니다.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유박해입니다. 다산의 형제들이 천주교와 연관되었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순교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정약용 1799년 2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몰수당했습니다. 역적의 동생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39살 마흔이 되기 직전 인생이 끝났습니다. 강진으로 가는 길, 다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40살도 되기 전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다산, 허름한 주막집 방 하나,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곳,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나? 그냥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다산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죽을 수는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마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다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부하고 저술하자. 다음 날 아침부터 다사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세수하고 옷을 단정히 입습니다. 간단한 아침 예불,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책상 앞에 앉습니다. 정석 바르게 앉는다. 이것이 다산의 일과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다시 4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하루 1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 생각,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생각, 억울함과 분노. 하지만 다사는 참았습니다. 책에 집중했습니다. 글을 쓰는데 몰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2달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즐거워졌습니다. 공부가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글쓰기가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책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사는 깨달았습니다. 유배가 오히려 기회구나. 한양에 있었다면 이렇게 깊이 공부할 수 없었을 것을, 관직 생활에 바빠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것을.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하루 10시간을 오롯이 공부에 쓸 수 있다. 이것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40이 되던 해, 다사는 첫 번째 책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아웅각비, 문자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완성하니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구나. 더 쓸 수 있구나. 다사는 계속 썼습니다. 41살에 2권, 42살에 3권, 43살에 4권. 해마다 책이 늘어났습니다. 45이 되었을 때 다사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 관리들을 위한 지침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담기로 했습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49에 완성했습니다. 목민심서 12편, 48권,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완성하고 다사는 생각했습니다. 50살이 되었구나. 10년 전 39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 유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을. 감사하다. 이제 다사는 유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며 다사는 더 큰 야망을 품었습니다. 경세유표,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 제도 개혁안, 토지 개혁안, 행정 개선안, 조선을 바꿀 구체적 방안들 모두 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역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51살부터 시작해서 56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경세유표 완성, 50편 257권,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혁안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이 꿈꾸던 개혁을 글로 완성한 것입니다. 다사는 56에 이것을 완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님 보고 계시나요? 신이 임금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시행할 수는 없지만 이 글로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이 글을 필요로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남겨놓습니다.
또한 다산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강진에는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산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종진, 이강의 황상, 그 외에도 18명의 제자, 다산사문이라 불렸습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학문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언제든 배울 수 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 꾸준히 하라. 매일 조금씩 전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룬다. 선생님은 39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제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선생님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좌절을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1818년 9월 다산 57살 드디어 해배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을 꾸리며 다산은 자신이 쓴 책들을 돌아보았습니다. 18년 동안 500여 권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아웅각비 등등 조선 실학의 집대성 모두 유배기간에 이루었습니다. 만약 유배가 없었다면 이 책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산은 생각했습니다. 39에 이른 것들, 마음부터 57까지 더 큰 것으로 돌려받았구나. 감사하다. 집으로 돌아온 다산,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장성했고 손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7에 돌아와서도 계속 공부하고 글을 썼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잤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58, 59, 60. 나이가 들어도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61살에는 의학서를 완성했습니다. 62살에는 철학서를 완성했습니다. 63살에는 역사서를 완성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쉬셔야지 않으십니까? 나이도 드셨는데, 충분히 이루셨는데. 다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부의 나이가 어디 있나? 배움의 끝이 어디 있나? 죽는 날까지 배우고 죽는 날까지 쓰겠네. 그것이 내 삶이고 내 기쁨이네. 1825년 다산 정약용 64세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산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9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음부터 60내까지 25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18명의 제자를 키웠습니다. 자식들도 잘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임종 직전 다산은 자식들과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좌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포기하지 말라. 꾸준히 하라. 매일 조금씩 전진하라. 나는 39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마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60내까지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다산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64세였습니다. 다산이 남긴 유산은 500여 권의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유산이었습니다. 39에 모든 것을 잃고 마음부터 다시 시작해 64세 완성된 삶, 그 삶이 후세에 전하는 메시지. 포기하지 말라.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다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39에 좌절했지만 마음부터 시작했습니다. 57에 돌아와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어서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60내까지 책을 썼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제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지. 하지만 다산을 보십시오. 40에 시작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배우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 하십시오. 쓰고 싶었던 글 쓰십시오. 그리고 싶었던 그림 그리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둘째, 좌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산은 39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배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한양에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깊은 공부와 저술, 유배지에서 가능했습니다. 좌절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좌절하고 계신가요? 실패했나요? 모든 것을 잃었나요?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산처럼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것은 축복이다. 새로운 기회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꾸준함의 힘입니다. 다산은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1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매일 글을 썼습니다. 18년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책, 조선 실학의 집대성, 모두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루고 싶으신가요? 하루에 조금씩 하십시오. 매일 1시간이라도, 매일 한 장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10년이면 엄청난 양이 쌓입니다. 20년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다산처럼 꾸준히 하십시오. 넷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다산은 철저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취침,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18년 동안 변함없이 그 일과를 지켰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규칙을 만드십시오. 매일 지킬 수 있는 작은 규칙.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정해놓고 지키십시오. 규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운명이 됩니다. 다섯째,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산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저술하겠다. 제자를 양성하겠다. 자식들을 교육하겠다. 이 3가지 목표, 18년 동안 변함없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목표가 있었기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기에 매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 목표, 3년 목표, 5년 목표, 10년 목표,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목표가 있으면 삶에 방향이 생깁니다. 방향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산은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유배가 오히려 축복이구나. 이 고유한 시간이 감사하구나. 깊이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감사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하니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처한 상황에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건강하다 감사하다. 가족이 있다 감사하다. 집이 있다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하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일곱째 독서의 힘입니다. 다산의 힘은 독서였습니다.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의학서를 읽고 과학서를 읽었습니다. 온갖 책을 섭렵했습니다. 그 지식이 쌓여 위대한 저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으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책을 읽으십시오. 1년이면 10권, 20권, 10년이면 100권, 200권 쌓입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책이 인생을 바꿉니다. 다산처럼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산 정약용이 39의 모든 것을 잃고 마음부터 다시 시작해 64세 완성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좌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이룬다. 규칙적인 생활이 위대함을 만든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책을 읽어라. 이 7가지 교훈, 다산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신가요? 40이신가요? 50이신가요? 60이신가요? 70이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산은 40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꿈꿨던 것, 지금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좌절했나요? 실패했나요? 모든 것을 잃었나요? 괜찮습니다. 다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규칙을 만드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10년 후를 기대하십시오.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 모두 40의 좌절을 60의 완성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